안녕하세요. DJ 가을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여자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노인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자 직장인입니다. 제가 살던 천혜의 고아에서 얼마 전에 할머니를 찾게 되었어요. 먹고 사는 데만 급했던 제 할머니는 연매출이 몇백억이 넘는 기업의 사장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놀랐던 일이 있어서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고아원에서 살면서 서글픈 일이지만 저는 유독 그랬어요. 고아원을 여러 군데 옮겨 다녔고 매우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다가 파양되었어요. 되기도 하고 그러다 또 고아원을 옮기면서 저는 고아원에서 지내면서도 여기저기 버려지듯 계속 떠밀려 지냈어요. 불행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었어요. 너도 참 불쌍하다. 한 고아원에서 적응하면서 지내는 것도 힘든 일인데 어떻게 고아원을 이렇게 여러 군데로 옮겨서 지내니 널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더 아파. 사회에 나가서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럼 제 가족에 대해서는 정말로 물으시는 거예요? 기록도 없는 거고요. 제 다리에 화상 자국이 크게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걸 찾는 사람도 없었어요. 제 다리에는 커다란 화상 자국이 있었는데 고아원에 버려지기 전에 다쳤다는 거 말고는 그 화상 자국에 대해서 아는 바는 따로 없었어요. 사연 없는 사람. 부모님을 찾아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보아서 너도 그만 기대하는 게 좋을 거야. 내 인생을 어떻게든 당당히 살아가야 해. 저는 어려울 때 고아원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어 혼자 살게 되었지만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에 다니길 원했어. 하지만 먹고 사는데 급해서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버티며 살았어요. 그래도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없는 살림으로 사이버대학교에서 노인복지를 전공했어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해서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졌어요. 제 기업의 회장님이 간병인을 뽑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월급도 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주는 회사에서 간병인을 찾는다는데 나는 공장에서 일하던 어느 날 누군가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공장은 식품회사의 하청업체였고 식품회사의 회장이 몸이 안 좋아지셔서 간병인을 고용한다는 소문이었어요. 연간 매출이 몇백억에 이르는 대기업의 회장이니 간병인에게 많은 월급을 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회장님이 여성이어서 간병인도 여성을 선호한다는 얘기까지 들렸죠. 간병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에게 큰 돈을 준다는 것은 보통 힘들지 않을까요? 회장님의 간병이 얼마나 까다로울지 상상이 가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지 말아야겠죠. 나라에 간병인을 돌보는 사람이 없어도 돼. 그 일은 매우 까다롭지만 월급만 많이 주는 회사라면 받는다고 하면 나는 한다. 공장보다 덜 힘들지 않겠어. 회장님이 간병인을 뽑는다는 말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도 조용히 알아보았죠. 회장님이 정말로 여자 간병인을 뽑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지원을 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면 닥치는 대로 하는데 월급을 많이 준다는 간병일에 지원을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간병인으로 지원해 주신 분이죠. 노인복지를 전공했다고 되어 있네요. 우리 회장님이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셔서요. 언제부터 일할 수 있으세요? 간병인을 지원하고 며칠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간병을 지원했는데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였어요. 저는 오늘이라도 바로 가능합니다. 노인복지도 공부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합격이 된 건가요? 그럼 내일부터 당장 나오세요. 일을 하더라도 회장님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금방 그만둬야 할 수도 있으니 명심하세요. 제가 노인복지를 공부한 것이 간병인으로 뽑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는 생각에 너무 좋으면서도 기업의 회장님은 모신다는 게 떨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다음 날 저는 간병인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회장님의 첫인상은 말수가 많지 않으시고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표정도 어울고요. 몸이 찌뿌둥한데 목욕부터 시켜줄 수 있어요. 내가 걷는 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혼자서는 좀 무리가 있어서요. 저의 첫 임무는 회장님의 목욕을 도와주는 것이었는데 상의를 벗자마자 제일 눈에 띄는 것은 회장님의 손목과 팔 부근에 있는 큰 화상 자국이었어요. 제 다리에도 화상 자국이 있었는데 모양과 크기가 비슷해서 어쩌면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기업의 회장님 같은 분에게 그런 흉터가 있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제와 비슷한 모양의 흉터를 가졌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화상 자국이 생각보다 조금 심한데 보기에는 험하게 보이지만 내가 고생했던 사연이 있어서 화상 제거 시술을 받지 않고 남겨둔 거예요. 회장님과 같은 분은 고생을 한 것 같은데 전혀 모를 것 같았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어서 좀 놀랐어요. 내가 고생을 왜 안 했나요? 해몸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남편이 하던 회사를 이어서 맡으셨다니 제 팔자가 그저 편한 팔자인 줄 아는데도 힘든 일을 참으로 많이 겪으셨어요. 젊은 아가씨가 간병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가씨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죠네. 그래도 저는 이렇게 간병 일을 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해요. 제 능력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 참 좋네요. 능력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한다는 말에 아가씨는 성실하게 업무를 잘할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회장님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다니 정말로 감사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회장님은 꼼꼼히 살피고 일상생활의 지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되지 않아도 도와드려 드렸습니다. 제가 어려운 시기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회장님은 괜찮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을 회장님은 다 알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젊은 아가씨가 간병업을 하신다고 하면 집에서는 그런 직업을 왜 하느냐고 말리지 않았어요. 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기에 친척이나 가족도 없었어요. 참 힘들고 외로웠겠죠. 노인복지를 공부했다고 들었는데 돈을 버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공장에서 일하면서 사이버 대학을 졸업했어요. 어릴 때부터 옳은 것부터 해야 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노인복지에 관심이 생겼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참 대단하다. 돈을 버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공부까지 할 생각을 했을까요? 회장님은 원래 경영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회장님이 되셨죠?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남편이 하던 사업인데 나도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남편을 잃고 내가 계속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좋아졌어요. 회장님과 나는 의외로 대화가 잘 통했어요. 사생활 배경이 달라도 너무 다르지만 무슨 말을 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장님의 성격이 참 솔직하고 따뜻해요. 회장님과 제가 가까워졌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했던 반면 저는 그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친구처럼 가까워졌죠. 저의 간병인 생활은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산책을 나가볼까요? 회장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공기는 아직 차갑지만 산책은 좋은 책이에요. 들한테는 위험한 거 몰라요? 그런데 우리 사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한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회장님의 하나 나이가 많은 양녀가 있었는데 제가 일을 할 때마다 시선을 뗄 수 없었어요.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큰 실수를 저질렀다기보다 회장님과 잘 지내는데 왜 그렇게 쟤를 싫어하시는 건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봐요. 그렇게 쿵쿵거리며 걷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운동장인 줄 아세요? 회장님과 지내려면 보폭도 조심해야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 제발 조용히 걷어 주세요.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추우실까 봐 빨리 담요를 가져다 드리려다 보니까 모르게 뛰게 되었어요. 그런 것은 미리 준비를 해놓았어야 했는데 간병력을 너무 덜어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어도 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차려요. 죄송합니다. 더 정신 차리고 신경 쓰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결혼은 안 해봤지만 시집살이가 이런 것이 아닐까 예상이 될 정도로 사소한 일에도 구박을 하더라고요. 회장님과 제가 금방 가꾸어진 것을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왠지 질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많이 잡혔어요. 우리 엄마는 넘어지라고 이렇게 놨어요. 욕실에 물기도 안 닦아서 바닥이 흥건하지 않아요. 엄마가 미끄러워서 넘어지면 어쩌죠 같은 이야기를 하다니 이런 건 기본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욕실 물기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분명히 양녀가 일부러 물을 뿌려놓고 그 물로 제게 뒤집어 씌운 것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욕실을 사용한 후 곧바로 양녀가 욕실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물기를 다 닦았고 욕실 바닥이 마른 것을 확인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넘겨주지 않을 거니까 그런 것을 알아둬요. 엄마가 말을 들어주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대충 넘기기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억울한 상황이었죠. 휠체어에 브레이크도 걸지 않으셨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엄마가 휠체어에서 떨어져 다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간병인은 이런 상황에 대비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양녀가 소리를 백 지르는 것에 깜짝 놀라서 이번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휠체어를 이동시킬 때가 아니면 결코 브레이크를 풀어놓지 않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양녀가 뒤집어 씌웠다는 생각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행동했을 리 없어요. 저 정말 아닌데요. 브레이크는 확실히 채워놓았어요. 쟤 정말 억울해요. 휠체어를 만지는 사람이 당신 말고는 없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지. 어디서 발뺌을 하나 실수를 하고도 인정을 안 하는 게 더 꼴보기 싫은 거 알아요. 일 그만두고 싶으면 말로 하지? 왜 이런 짓을 해요? 양녀가 저를 무서워하게 다그쳐도 억울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저는 순간 회장님은 바라봤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회장님만큼은 저를 믿어주길 바랐어요. 아니라고 하면 그만 좀 해라. 그리고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쳐? 아니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이에요. 사사건건 그렇게 잘못을 찾아다니면 간병이 어떻게 되니? 회장님이 제 편을 들어주니까 양녀는 그제서야 멈추더라고요. 하지만 양녀의 표정이 정말 흉하게 일그러지더니 너무나 잘못을 저질러버린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결국 일이 벌어지고 말아버렸죠.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큰일 났어요. 조금 전까진 멀쩡하게 살며시 살려먹던 양이 갑자기 숨이 멎었어요. 회장님이 자식처럼 아껴주시는 강하여셔. 가 있는데 제가 준 사료를 먹은 후 얼마 안 되어서 갑자기 숨을 거둔 거였어요. 저는 사료를 줄 때만 해도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갑자기 숨을 거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평소에는 너무나 건강했고 아침까지만 해도 활기차게 뛰어다녔기 때문에 더욱 이상했죠. 저도 예쁘다고 귀여워했던 강아지인데 제가 사료를 준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겼으니 저 또한 슬프기도 했지만 순간 불안함을 느꼈어요. 이 일이 저에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양이가 갑자기 숨을 안 쉰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회장님은 놀라서 소리치고 저는 직감적으로 이런 일이 저에게 발생할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너무 억울하다는 것 공감하고 있어요. 왜 양년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집에 양한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양이 이렇게 변했다니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물을 뿌려놓고 양녀가 저를 모욕하는 것처럼 행동한 걸까 생각했었지만 저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평소처럼 사료를 주는 등 아무것도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대해 소소를 걸겠다는 양녀의 말일 줄 알았어요. 엄마, 말로만 두어두면 안 된대요. 이런 애들은 더한 행동을 부추겨서 더 나으니까 집에 오래 두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양녀의 말을 들은 회장님이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너가 양녀를 죽게 만든 게 너야. 내 집에서 나가게, 너를 봐도 못 견딜 만큼 싫어서 당장 나가야 해. 살려주세요. 제발. 아닌데, 그럴 리가 없어요.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러겠어요. 이건 모함이에요. 소송이란 말도 놀랐지만 회장님의 반응에 저는 기겁할 듯 놀라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어요. 그런데 모함이라고 양녀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저에게 발길질을 하더라고요. 뭐야 그럼 누가 너 대신 우리 양이를 해치고 너한테 뒤집어 씌우기도 했다는 거야? 이거 완전 또라이네. 엄마가 양이를 예쁘게 하는 전현이가 질투나서 양이 밥에 못한 거예요. 당장 내쫓아야 돼요. 이런 애가 집에 있으면 또 무슨 짓을 꾸밀지 몰라요. 저는 정말 아니에요. 전 양이를 귀엽다고만 생각했지 해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양이를 해쳐요? 지금까지 양이 큰 잘못 한 번도 없던데. 애야, 너 말고 이런 짓 꾸밀 사람이 누구 있어? 걔가 어떤 잘못이 있다고 이런 짓을 하나 말아야지. 그러한 과정에서 입고 있던 바지가 따라 올라가면서 제 다리에 화상 흉터가 보였더라도 그 흉터가 오히려 양녀를 더 자극했다 바에 그 흉터를 본 양녀가 다시 소리를 쳤다고. 얘 봐, 다리에 문신이 있던 것도 지은 거니? 너 이거 문신을 지우던 것을 흉터를 지우던 엄마. 얘 당장 내보내야 돼. 얘 완전 놀이를 하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라고 회장님은 바라보았지만 양이를 잃은 충격 때문인지 아무 말씀 없이 멍하니 있었다. 계셔요.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간병하러 온 것이지 한 번도 나쁜 마음을 품은 적이 없어요. 제발 저를 조금 믿어주세요. 양녀는 마치 준비한 것처럼 저를 쫓아내려는 말들은 쉬지 않고 내뱉으며 저를 때리고 독한 말을 퍼부어요.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정말 억울하기는 했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회장님 집에서는 저를 소송하겠다 했는데 저는 모아놓은 돈도 없고 변호사를 고를 돈도 없어서 이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주제의 간병인으로 너무 좋은 생활을 즐겼었던 게 죄였나 봐요. 저는 울다 잠들기를 반복하며 며칠을 보냈어요. 그때는 깜깜해서 다른 일을 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하루하루가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측 변호사입니다. 지금 제 사무실로 오셔서 설명을 드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제게 소송을 걸고 계신 문제 때문이시겠지요. 그러나 저는 결백하고 억울한데 제 얘기도 들어주실 건가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그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사무실로 오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데 그 말이 훨씬 두렵더라고요. 너무 지치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겨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곳에 도착하니 며칠 동안 함께 보살폈던 정석권 회장님도 계셨습니다. 고개를 들고 숨이 막히는 일이 있었지요. 분위기에 쓰이 저를 아름답게 해줄 것 같았는데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어요. 공항 출발 전의 불안과 유사한 증세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회장님이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회장님의 품 안에 안겨 있으니 조금 진정이 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던 회장님이 갑자기 저를 안아주신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양해를 받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았어요. 사실 떳떳하지 못한 일은 한 적이 없어요. 제발 믿어주시는 누구든지 제 진심을 들어줬으면 했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뿐이었죠. 그랬던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너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믿는다. 그보다 내 다리의 흉터는 어쩌다가 생긴 거야? 정말로 문신 자국을 지우려는 거야? 아니지, 아니에요.
이거 정말로 문신 자국이 아니고 화상 자국이에요. 저도 너무 어릴 때 생긴 거라 어쩌다 생긴 건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정말로 화상 자국이에요. 맞아요. 갑자기 제 다리에 있는 화상 자국을 물으니 저는 좀 의아했죠.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저 묻는 말에 착실히 대답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럴 줄 알았다.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친자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어떤 친자 검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 아무도 없고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친자 검사를 하자고 하셔서 더 혼란스러웠어요. 변호사가 말한 친자 검사는 중요한 문제라고 했지만 왜 회장님이 나와 함께 검사를 받자고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죠. 나와 함께 친자 검사를 받아보자. 내가 지히는 데가 있어서 그래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주실 수 없겠나요? 소원이다. 회장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친자 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저는 7일 전에 양성을 해줬다고 회장님 집에서 쫓겨놓았는데 갑자기 친자 검사를 받으라고 하시니 무슨 상황인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내 양녀 그 애가 저지른 일인 것 같아요. 아직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서 찾고 있는 중이에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내 양녀가 저지른 짓인 것 같다고 해서 일단은 너를 집이 아닌 여기로 부른 거고 내 다리 흉터가 나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친자 검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내 간절한 부탁인데 들어주면 안 되겠니? 친자 검사를 원하는 회장님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하겠다고 했어요. 저로서는 어렵지 않았어요. 단지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싶어요. 들 뿐이었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 고아원에 살았던 이야기 말이야. 제가 고아원에 들어가자마자 그 고아원이 없어지면서 바로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졌네요. 그리고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가 파양이 되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또 고아원이 옮겨지고 계속 그 고아원 안에서도 떠돌이처럼 지냈어요. 그동안 저를 찾으려는 사람이 있었어도 제가 하도 옮겨 다녀서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저를 찾으려는 노력을 한 사람조차 없었을지도 모르고요. 제 말을 들은 회장님은 알 수 없이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음과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또는 이런 아이가 다 존재하는지 그것을 알 수 없었죠. 어쨌든 저는 제 얘기를 하는 한편 양이가 숨을 걱정한 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 말을 듣고 친정검사까지 받았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간병해주면 안 될까? 내가 내 곁에 계속 있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회장님 댁으로 들어가면 회장님 따위에게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걱정돼요. 그 아이는 내가 내보낼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너만 괜찮다면 예전처럼 간병을 해줘. 난 너를 곁에 두고 싶고 진정하게 검사랑 지내고 싶어요. 상관없이 내가 간병을 잘했어. 그럴게요. 그래도 저를 믿어주신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회장님 간병 일이라면 저도 좋아요. 그렇게 저는 회장님 집에 상주하면서 간병 일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양녀는 집에 없더라도 제 머리를 잡고 흔들고 욕을 하던 사람을 마주하게 될까 봐 걱정이었는데 제가 다시 들어간 날부터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회장님은 양이 일로 자기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양일로 물증이 없어서 나가 살라고 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요.